글씨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도 피곤하면 보이는 대로 다 읽잖아요. 분명히 제가 이건 안 봐도 된다고 했는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없을 때는요, 쉬십시오. 쉬었다가 집중력이 있을 때 팍, 아주 스피디하게 팍팍팍 하셔야 돼요. 공부를 너무 그냥 끌려가서 이렇게 마지못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상태가 되면, 버릇이 되면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아주 단호하게 집중력 있게 좀 쉴 땐 쉬더라도 할 때는 아주 불같이 독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문제를 볼 때는 착 아주 집중 있게 보셔가지고 답이 2번이잖아요. 어디가 틀렸어요? B자가 틀린. 자, 인간관계론 123쪽 보겠습니다. C급 100분의 30이에요. 100분의 30. 자, 2번의 내용이 조금 중요하고요. 3번도 조금 중요하고, 그다음에 4번의 1번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전과 신고전 이 두 이론은요, 옛날에는 비교를 많이 해서 문제를 냈었어요. 근데 요즘 그 뒤로 거의 안 나오다가 요즘 들어서 복고풍으로 약간 비교해서 내는 문제가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런 데서 좀 나와요.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아셔야 돼서 와이드에 보시면 그 비교 몇 가지는 조금 아셔야 돼요. 공통점의 동그라미 2번, 5번 그런 거, 차이점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 그러면 먼저 의의를 한번 볼게요. 의의. 자, 진정한 능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기계 부속 취급할 게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을 인정, 존중해주는 좀 인간 중심의 인간적인 배려를 하는 그런 접근법이 중요하다. 이게 이런 신고전적 조직이론. 그러니까 고전은 고전인데 조금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을 기본적으로 관리로 봤거든요. 정책 결정이나 가치 판단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관리로 본 건데 약간 새롭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신고전. 여기서 진정한 능률이란 사회적 능률을 말하겠죠. 기계적 능률이 아니겠죠. 진정한 능률. 그게 사회적 능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과학적관리법이 처음에는 엄청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노조가 결국 반발했습니다. 노조가 너무 독재적이고 혹독하다. 인간성 말살이다. 그래서 정부가 진상조사에 들어갔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없나 하고 만든 기구가 혹시위원회예요. 그랬더니 역시 문제가 발견돼요. 역시 독재적이다. 이익분배가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학자들까지 참여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게 호돈 실험이에요. 호돈 실험. 한 5년간 학자들이 호돈 공장에 들어가 서부 전기회사거든요. 이게요. 자세한 건 필요 없는데요. 우측에 날개가 있긴 합니다만 자세히 보실 필요 없고, 이 호돈 실험은요, 원래 학자들이 어떤 동기로 하게 됐냐면, 노조가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하고 하니까 그렇지 않을 건데, 이거 괜찮은 건데 하면서 과학적 관리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실험을 한 건데, 의외로 이게 문제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 결론은 맨 아랫줄. 이 생산성이라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회적 규범, 집단 규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집단 규범. 그러니까 대인관계라든지 동료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뭐 경제적인 보상이나 육체적인 능력이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은 호돈 실험의 결과로 나온 건데, 이 호돈 실험이 사실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첫 줄, 오른쪽 그 날개 보시면 고전적 조직론의 전제하에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unexpectedly 결과가 엉뚱한 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호돈 실험은 인간관계론을 이제 가져오게 된 겁니다. 다음 쪽에 3번. 인간관계론의 내용은 뭐냐면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협력을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 사람은 개인별 보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단결, 협력, 뭐 인화 이런 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비공식적인 대인관계 이런 게 더 중요하다. 능률도 기계적 능률이 아니라 사회적 능률이에요. 인간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 그리고 보상도 꼭 경제적인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칭찬이나 뭐 심리적인 만족감, 유대감 이런 걸 더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행정학의 이 인간관계론이 나오면서 새로운 영향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 아래에 조직을 보는 관점이 이제는 비공식 구조, 친목단체 같은 이런. 그 다음에 인간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고, 능률도 이제는 기계적 능률이 아니라 사회적 능률. 행태론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이게요. 행태론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구성원들과의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민주적인 인간 중심의 관리 방법이 고충 처리제도, 제한제도 뭐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인간관계론이 훨씬 얘보다는 좋고 한 차원 높은 이론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론도 한계가 많아요. 그 아래. 2번. 너무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의 비위를,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냥 부드럽게 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서포트 매니지먼트가 베스트 매니지먼트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보수적인 관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6번에 너무 공식이 아니라 비공식, 이성이 아니라 감정, X가 아니라 Y 이렇게